중국어에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태조사, 우리 방금 설명했던 동태조사 러, 저, 구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문장 제일 끝에 쓰는 어기조사가 있습니다. 어기조사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도 있고 너도 있겠죠. 그 다음에 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사, 구조조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접착제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붙여준다거나 이 문장과 이 단어를 붙여준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조조사 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티에라는 동사입니다. 이 티에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은 이 붙이다라는 뜻과 바짝 붙다, 아주 가깝게 달라붙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다, 보태주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지 마세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 있습니까? 주어 없습니다. 그럼 수로는 뭐죠? 그렇죠. 바로 수로는 붙이다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는요, 전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붙이다, 티에, 그 다음에 전단지는传单, 이렇게 하면 티에传单, 이렇게 하면 전단지를 붙이다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 붙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在这里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 在这里는 상어가 될까요? 결과보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在这里贴传单,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전단지를 붙여라,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장소 상황어가 어떨 때는 상황어, 그리고 어떨 때는 결과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어가 됐을 때와 결과보호가 됐을 때 그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상황어일 때는 이 바로 보십시오. 在这里 바로 이 여기에서 티에라는 동작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기에서 붙이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티에 在这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렇게 하면 티에 在这里 이래가지고 在这里는 결과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뭡니까? 이 티에라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붙이는 동작을 해서 그 전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가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장소 상호 같은 경우는 상호가 장소 상호가 상호인데 이상하죠, 말이 좀. 바로 전치사구,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이 전치사구가 상호가 됐을 때, 그리고 결과보호가 됐을 때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시간이 오는 그런 상황어들도 다 만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在这里贴传单,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전단지를 붙여라. 자, 그러면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在这里不要贴传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듭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이런 형태의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부추전 명동,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부야오는 뭡니까? 부야오는 바로 뭡니까? 부야오는 한 단어로서 부사, 뭐뭐 하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위치는 어디로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치사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不要在这里贴传单, 이 형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거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不要在这里贴传单.
한 번 더. 不要在这里贴传单.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선생님, 나는 이 不要가 이렇게 这里와 뒤에 사이에 不要가 들어와 있는 그 문장을 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학생들이 계세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이 문장에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수로 있습니까? 수로는 티에지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传单입니다. 그 다음에 在这里는 전치사구 사응어죠. 그 다음에 不要는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사. 부사는 100% 사응어 된다. 그래서 부추전 명동 그 형태에서 바로 不要는 전치사 앞에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술목구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不要를 우리는 저 사이에 넣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这里가 주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这里不要贴传单 이런 형태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주어가 뭐가 됩니까? 주어는 这里가 되겠죠. 수어는 그렇습니다. 바로 티의 목적어는 传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수어 사이에 부사가 바로 상어가 오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这里不要贴传单 한 번 더. 这里不要贴传单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구 앞에 와야 된다. 그리고 이 부사는 100% 상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 수어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문장을 이런 형태 혹은 저런 형태로 만들면서 이 부사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문 한 장이 붙어 있어. 역시 붙이다란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자, T에는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이 형태의 문장은 바로 뭡니까? 존현문의 형태, 바로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어디에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이렇게 했지만 입구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수어는 뭡니까? 붙어있다. 붙이다는 T입니다. 그럼 붙어있다, 붙어있는 상태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T에 대해다가 동태조사 러,저,구 중에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상태, 바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T의 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문 한 장, 한 장의 공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문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엘리베이터 입구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TNT門口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죠? T의 저. 자, 뭐가 T에 져야 돼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 통지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电梯门口贴着一张通知 한 번 더. 电梯门口贴着一张通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시면요. 门口 어떤 门口 电梯门口贴통지 그렇습니다. 어떤 통지? 이 장 통지 그 다음에 저 바로 뭡니까? 동태조사의 위치는 바로 동사입니다. 동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그렇죠. 바로 러, 저, 뿌어가 있습니다. 러는 바로 뭡니까?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동작의 상태, 바로 붙여져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꾸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동작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티에 꾸어 이러면은요, 붙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연문에서 바로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이 타일을 잘 붙였네. 역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타일을 잘 붙였네. 오, 타일 잘 붙였네. 어떤 느낌입니까? 그 타일이 붙였고 그 붙어있는 그 상태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잘 붙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타일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것이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추어하다는 거겠죠. 느낌 오십니까? 바로 이때 써야 되는 문법은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상태 보호를 적절히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타일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这瓷砖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붙였어요. T에 근데 그 붙인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추어. 그러면 T에 부추어 아니겠죠. 그 T에와 그 부추어 사이에 우리는 접착제 뭘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조조사 수학런더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에的不错 이 형태 바로 这瓷砖 T에的不错 그러니까 이 타일은 붙였어요. 그 붙였는데 그 붙인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추하다, 잘 붙였다 요런 식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瓷砖贴的不错 한 번 더. 这瓷砖贴的不错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요. 티에라는 동사와 이 부추어라는 이 형용사를 그냥 결합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쓰는 거죠? 구조조사를 쓰는 겁니다. 중국어에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태조사, 우리 방금 설명했던 동태조사 러, 저, 부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문장 제일 끝에 쓰는 어기조사가 있습니다. 어기조사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도 있고 너도 있겠죠. 그 다음에 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사. 구조조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접착제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붙여준다거나 이 문장과 이 단어를 붙여준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조조사 더입니다. 이 구조조사 영상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白晓的图也的수학런더 그 문장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这瓷砖贴得不错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다가 우리는 뭘 넣고 싶습니까? 주어를 넣고 싶어요. 야, 너 이 타일 잘 붙였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에다 주어, 너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붙이다는 뜻입니다. 너는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니 티에 그렇습니다. 너는 뭘 붙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니 티에 这瓷砖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타일을 붙인다. 근데 그 붙인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럴 때 상태 보호를 쓰려고 할 때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 상태 보호를 쓸 때는 어떻게 하죠? 앞에 있는 이 수러를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 막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수학런더를 쓰고 부추어를 쓰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 더를 티에와 这瓷砖 요 사이에다 넣으면 안 됩니까? 역시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여러분들? 상태 보호는 모든 이 보호들은 그 보호 나름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외우셔야 돼요. 그거가 이해가 안 되면 보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50%가 보호로 되어 있는 언어예요. 이 보호를 이해를 못하면 중국어를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상태 보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 보호 뒤에는 그 어떤 것도 올 수가 없다. 두 번째, 상태 보호는 어디에 와야 되죠? 아니, 뭐 상태 보호가 어디에 온다는 게보다는 보호의 기본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러 뒤입니다. 수러 뒤에 와야 돼요. 수러 뒤에서 그 수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보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문장 끝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문제 없겠죠. 그런데 보호의 위치는 어디라 했습니까? 수러 뒤라고 했어요. 근데 이 这瓷砖은 뭡니까? 목적어죠. 그러니까 일단 요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바로 이렇게 수러 뒤에다가 수학런더를 쓰면 되지 않느냐?
역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상태보 뒤에는 아무것도 못 온다고 했는데 여기다 상태보를 쓰고 나면 뒤에 막바로 뭐가 오는 겁니까? 목적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보는 어떻게 해준다? 이 수어를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써준다. 그래서 그 뒤에다 뭘 써야 된다는 겁니까? TL을 한 번 더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TL을 쓰고 나면 그 뒤에는 뭘 쓰면 됩니까? 상태보를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추어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조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상태보 뒤에는 아무것도 못 온다. 아무것도 안 왔죠. 그 다음에 상태보. 바로 보의 기본적인 건 바로 수어 뒤에서 그 수어를 수식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상태보의 특징, 요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너무 길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태보에서 이렇게 문장이 길 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한다? 바로 앞에 두 개 수어 중에서 첫 번째 수어를 어떻게 한다? 생략해 준다. 아니 생략하든 안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문법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수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수어, 목적어예요. 이 문장 보십시오. 주어, 수어, 목적어, 수어, 뭐 보호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로 뭐죠? 주어, 수어 혹은 주어, 수어, 목적어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TL을 생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니这词专贴的不错. 자, 보시면은요. 주어, 목적어, 수어, 상태보 맞습니까? 틀리겠죠. 주어, 목적어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 사이에는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수어라는 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 수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 다시 잡겠습니다. 주어, 닙니다. 수어, 这词专贴的不错. 아니, 이 긴 문장이 수어가 되십니다. 문장이 수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있죠. 바로 뭐죠? 주술술 문장입니다. 주술술 문장이 뭐죠? 주어와 수어가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 속에는 당연히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这词专입니다. 수어는요, T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상태보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와 수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와 수어가 된 주술술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법에만 맞으면은 생략해도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这词专贴的不错. 한 번 더. 你这词专贴的不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짝 붙다, 아주 가깝게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침대는 주어입니다. 수어는 뭐죠? 붙여야겠죠. 붙이다. 어디에요? 벽에 바짝 붙여요. 그 다음에 바짝 붙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놔야겠죠. 그래서 바짝 붙여 놓아주세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놓다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형태의 문장은 바로 뭐죠? 연동문 형태의 문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这张床. 그 다음에 붙이다, 바짝 붙이다. T에 어디에 바짝 붙입니까? 벽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墙, T에 墙.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放吧. 这张床贴墙放吧. 이러면 이 침대를 T에 바짝 붙여요. 어디에다가요? 벽에 바짝 붙여서 放 놓아주세요. 놓으세요.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这张床贴墙放吧. 한 번 더. 这张床贴墙放吧.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문 형태, 바로 바짝 붙다라는 뜻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길가에 바짝 붙어서 걸어.
그렇습니다. 방금 했던 그 형태의 문장이죠. 이 문장 저랑 같이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는 뭡니까? 너희들입니다. 수로는요. 바짝 붙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뭡니까? 길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걸으라는 뜻입니다. 방금 했던 그 형태, 바로 그 연동문의 그 형태의 문장인 겁니다. 너희들, 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바짝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에 어디에 바짝 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길에 있는 가. 그래서 뭐죠? BR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님은 T에 BR 이렇게 하시면 너희는 길가에 바짝 붙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走 읽어보십나? 님은 T에 BR 走 한 번 더. 님은 T에 BR 走 좋습니다. 너희들은 길가에 바싹 붙어서 그 다음에 走라는 동작을 해라. 바로 그 연동문 형태를 해라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학교는 매달 나에게 200위안을 보조해준다. 자,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보태주다,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학교는 매달 나에게 200위안을 보조해준다. 주어는 뭡니까? 학교입니다. 수로는요. 그렇죠. 바로 보조해준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죠? 200위안을. 그렇죠. 그 다음에 매달 나에게. 자, 나에게 그러니까 게이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조해준다 그러니까는 T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는 学校 그렇습니다. 보조해준다 T에. 그 다음에 T에 이렇게 하면요 나에게 200위안을 보조해준다 이래가지고 我200块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T에는 보조해준다는 뜻이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사전 같은 데 보시면 아마 이런 형태의 문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조해준다. 바로 보충해준다. 보충해서 보조해준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 T의 앞에다 뭘 붙이는 겁니까? 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补贴学校补贴我200块钱 이런 형태. 학교는 나에게 200块钱을 보조해준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언제요? 매달입니다. 이 매달은 바로 뭡니까? 시간상하고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는 어디죠? 学校와 补贴 사이에 오면 되겠죠.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이 형태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学校每个月给我补贴200块钱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문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补贴라는 것 자체가 뭐뭐에게 뭐뭇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한 번 더.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补贴 대신 게를 쓰면 안 되느냐? 게와 200块钱 전혀 문제 없지 않느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学校每个月给我200块钱 한 번 더. 学校每个月给我200块钱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게이를 썼을 때와 부티에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뭐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1000원에서 그 200원을 어떻게 보태준다 이런 느낌이라면 게이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학교는 매달 나에게 200원을 준다가 되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거랑 주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 게이를 써버리면 느낌이 좀 바뀌어버린다. 번역상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학교가 나에게 돈을 주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보조해 주는 건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지 마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不要在这里贴传单 한 번 더. 不要在这里贴传单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문 한 장이 붙어 있어. 그렇죠. 읽어보시나? 电梯门口贴着一张通知. 한 번 더. 电梯门口贴着一张通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타일을 잘 붙였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瓷砖贴得不错. 한 번 더. 这瓷砖贴得不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이 타일을 잘 붙였네. 그렇죠. 읽어보십나? 你这瓷砖贴得不错. 한 번 더. 你这瓷砖贴得不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주세요. 그렇죠. 읽어보십나? 这张床贴墙放吧. 한 번 더. 这张床贴墙放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들 길가에 바짝 붙어서 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们贴边走. 한 번 더. 你们贴边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학교는 매달 나에게 200위안을 보조해준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한 번 더.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